아무튼 이 나무바루의 사용이라고 하는 게 인도 불교 안에도 있었는데 그런 식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에 안 타는 걸로다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소추로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지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이렇게 사원 영역 안에 정지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다가 요걸 이제 걸어놓고 저 정글의 법칙처럼 그냥 데워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러면 음식 맛은 이제 맛이 더럽게 없어요. 한번 데친 음식은 몰라. 찌개 외에는 제가 데쳐서 별로 맛나는 음식을 못 봤는데 그 재료에 어떻게 보면 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열을 2번 받아버리면 거의 끝이죠. 그래도 식중독보다는 낫지. 그래서 가연성 소재를 못 쓰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되고 흙으로 굽는 이제 바루가 가장 일반적인 바루였는데 이 바루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당시 스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인도의 특징이 이 토기가 유약 처리를 안 해요. 걔네는 지금까지도 유약 처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유약이 기술이 없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가스 제도 때문에 유약 처리를 하면 이게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거 그릇을 씻어가지고 재사용이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나보다 떨어지는 하위 카스트, 그러니까는 천민들이 쓰던 거를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러면 그게 오염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감염 주술인데 오염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감염 주술 예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녹용을 이렇게 보면 사슴뿔이 이렇게 술록이라고도 하고 그게 사슴이라고도 하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 녹용이 원래 그게. 근데 사슴뿔보다 술록도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술록을 이렇게 보면 술록은 이렇게 생겼고 사슴은 삐쭉삐쭉하게 생겼거든. 술록은 이렇게 풍성하게 생겼다고. 술록이 어떻게 보면 더 왕관 같아. 왕관 같아. 그게 왕관 같은 거를 먹음으로써 그 에너지를 내가 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하게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 감염 주술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고 우리도 선사시대부터 있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어떻게 보면 선사시대 때 제일 유명한 게 이 방구대 안각화, 울산에 있는 방구대 안각화. 그거 고래 같은 거 그려놓고 왜 하냐면 그거 잡자는 거예요. 그걸 잡는 걸 염원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잡을 때 안 다쳤으면 다치면 훅 가는 거예요. 조그만 상처에도 예전에는 다 죽어요, 사람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빨간 약만 있어도 안 죽어도 될 만한 사람들이 파상풍으로 다 죽어. 그러니까 조금만 상처 나고 이렇게 해도 지금은 죽으라고 해도 고사를 지내도 안 죽을 만한 정도들이 예전에는. 그리고 그런 거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상처가 나면 잘 곪았어요. 지금은 잘 안 곪습니다. 상처가 나서 그걸 굳이 어떤 치료를 안 하더라도 잘 안 곪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씻어서 그래요. 청결도가 높아져서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더러웠던 거야. 그래서 자꾸만 감염이 2차 감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깨진 대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독사의 독을 먹어도 아무 문제는 없다. 충치만 없으면. 충치하고 뭐 위산과다 뭐 이래갖고 위에서 위가 헐었어요. 이러면 가는 거고. 이러면 사람이 가고. 그러니까 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 식으로 그러니까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가는 거고 그게 하나도 없고 그냥 건강한 상태면 독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건 그냥 소화가 되는 거죠. 소화가 되고 그게 오히려 몸에 뭐 이로운 성분이 많다더라. 뭐 이런 썰들이 있죠. 다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반 쌍놈을 나눠도 사람 자체를 나누지는 않아요. 이게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황인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망가서 이렇게 족보 위조하면 그냥 양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조선 후기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낙형이라는 걸 했었던 거고 낙형은 이마나 이런 데다가 글씨를 새기는 거. 그러니까 소나 이런 거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 목장에서 이렇게 낙인 찍는 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도망가게 하려고 뭐 발뒤꿈치를 자르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안 됐다는 거예요. 발뒤꿈치를 자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노동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게 노예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인도나 이런 데는 이 혈통에 대한 게 아주 뚜렷하죠. 이유는 흑인과 백인이 섞여서 그래요. 흑인과 백인이 섞여서. 그러다 보니까 피부색에 의해서 그 구분이 가는 거고, 그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지. 그 족보 위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도 문화에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신분보다 혈통이 우선이다. 이게 동아시아하고 인도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신분이 있고 혈통이 있거든요. 신분은 지위,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재벌 뭐 어쩌고 어떻게 보면 재벌이 제일 좋지. 뭐 검사 뭐 어쩌고 다 필요 없고 재벌이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검사는 부리면 되지. 재벌 입장에서 아니 그렇잖아. 삼성이나 이런 걸 보면 재벌이 제일 센 것 같아. 물론 재벌도 급이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못 사는 나라는 권력자가 더 세고 잘 살수록 돈 있는 사람이 더 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 이러면 그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마윈 한 방에 갔잖아. 마윈이 시진핑한테 한마디 그 중국 정부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비슷한 얘기 한마디 했다가 한마디 더 하면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마윈이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재벌인데 그거 뭐 안 됩니다. 그래서 혈통이 떨어져도 이거는 그러니까 왕족, 귀족 뭐 이런 피해요. 이건 피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거는 그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게 통합돼 있어요. 이게 통합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혈통 자체를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수리로 들어와도 왕이 신분 세탁을 해주면 그 사람은 왕비가 될 수 있다. 그게 장희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뭐 장희빈이 무수리 출신은 아니었을 걸로 추정을 해요. 그거는 이제 속설에서 그냥 알려진 얘기고 그저께까지 신분이 낮지는 않았을 거야. 생각보다 집안이 괜찮아. 아주 뭐 괜찮은 건 아닌데 일반 무술이나 이런 급들은 아닙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인도 같은 경우는 노예 왕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혈통은 떨어지는데 노예야. 그런데도 왕이 됐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천민 출신인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됐어. 재벌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지금 우리가 재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사실은 양반 개념으로 보면 조선시대 양반 개념으로 보면 천민들급이나 안 그러면 쌍놈급이 많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된 양반들은 사업을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 시절에. 일제강점기 해방 후에도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뭔 장사를 해. 장사는 좀 떨어지는 거.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사를 해서 뭐 이렇게 잘해서 사업이 크게 돼서 이렇게 재벌 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조선시대 신분 개념에서는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통 뼈대에 있는 양반은 절대 그런 걸 안 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양반이 더 빨리 몰락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혈통은 떨어지는데 신분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그 사람의 신분이 높더라도 그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봅니다. 이게 이제 귀족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유럽에도 이게 있어요. 유럽에도. 그러니까는 돈이 있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걔네가 집안이 괜찮으냐라고 하는 걸 유럽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따지죠. 미국은 뭐 크게 따질 것도 없을 거예요. 나라가 만들어진 지 자체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권위를 가지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거고. 우리도 근데 이런 문화가 일부는 있어요. 그게 언제 보이냐면 몽고 때. 몽고가 우리보다 훨씬 세고 우리나라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데 고려의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몽고를 존경하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저놈이 세긴 센데 저건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그게 청나라 때도 보입니다. 조선과 청의 관계도 그래. 청한테 가서 임금이 바뀌면 다 이렇게 조서를 받아와야 되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만주놈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않을까? 여진족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현대에 그렇게 하는 게 현대에도 하나가 존재하지. 그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고 근대화도 빨리 하고 뭐 다 이랬는데 그래도 저것들은 우리한테 저것들은 조금 아니 이 생각이 한국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단지 그렇게 말할 수 없지.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이건 그냥 비유 삼아서 들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유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유색인종을 굉장히 낮게 보죠. 동아시아 유색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보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한 5년 있다가 유럽을 가야 되나 어쩌나 할 정도로 위험하다. 그러니까 떼거리로 가는 건 관계가 없어요. 패키지로 가는 건 관계가 없고 이제 개인이 배낭여행 가는 거 지금 동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아니 우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중국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중국이 또 아시다시피 오사계 또 주변 나라들하고 다 안 좋아요. 그 이제 늑대 외교라고 저놈들이 못 살던 놈이 약간 부자가 되면 이렇게 휘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주변에도 있어. 그 졸부들이 이렇게 좀 나대는 뭐 이런 게 있거든. 딱 비슷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중국은 원래부터 그런 식 개념들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 중국 내가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중국은 진짜 위험한 나라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주변 국가들을 한 번도 대등관계로 대하려고 하지 않았던 놈들이다. 수천 년 동안 동이서육 남만북적해서 주변 놈들은 다 오랑캐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자신감을 그러니까 저게 싸가지 없게 자기네 나라 자체를 중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중앙. 너네는 다 거지. 변방이라는 거는 다 예전에는 찌리한 이런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은 그래도 중국이 우리는 오랑캐 중에서는 조금 대우했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야 또라이 아니냐? 야 그게 차별 중에서 약간 너는 그래도 마름 머슴 중에서 너 마름 이랬더니 그래도 우리는 대우받은 거 아니요? 야 그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놈들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나 유럽 뭐 이렇게 좀 전통적이고 그 다음에 이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사실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아져도 그 대우가 안 돼요. 대우를 못 받아. 그래서 쟤네는 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직도 카스트가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도 하위 사람들이 쓰던 그릇을 쓴다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지금도 보수적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 양반이다 쌍놈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니까 집안이 좋다 이러면 그 집안에 출세한 사람이 얼마냐, 그 다음에 뭐 돈이 있냐 이런 걸로 따지지 그 집이 조선시대 양반이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 거의 없어.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날아간 거죠. 그게 만약에 조선이 계속 발전해 가서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이상은 남았을 건데 실제로는 지금 그건 뭐 우리는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흙에 유약을 안 바른다더라. 물론 집안에서 쓰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지금도 자기네들 다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건 유약을 안 발라. 유약을 안 바르면 그릇이 잘 깨지죠. 그래서 토기 그릇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게 율장 같은 데 보면 나와요. 바로로 이렇게 갖고 가다가 잘못해갖고 조금만 삐끗해서 떨어지면, 그리고 그냥 유약 안 바르고 재벌구이를 해도 저도 도자기를 이렇게 굽는 거를 이렇게 제가 보면 이걸로다가 때리면 깨진다니까요. 이걸로 그냥 때려서는 안 깨지고 진짜 손가락 깨질 만큼 세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갑니다. 그냥 쳐서 깨질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바루를 이렇게 음식을 받아오다가 잘못해서 자빠져가지고 이게 바닥에서 깨져버렸어. 그러면 하루 굶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루를 어디서 구할 때까지 잘못하면 못 나갈 수도 있지. 그 다음 날도.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깨지는 문제나 무게 문제, 여기에 이제 음식이 담기면 또 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바로 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로 끈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래서 남방이나 동남아시아나 저런 데 가면 이렇게 해서 바로 꼬양을 하죠. 그래서 내가 젊은 스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것들이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저렇다. 저게 젊은 사람들은 들어야 되고 사실은 좀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특별 조항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젊은 사람 다 그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아예 끈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뚜껑 덮고 뭐. 그래서 이게 톡이고 그 다음에 돌은 잘 안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속 이걸 가장 선호해요. 나무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금속 선호합니다. 금속 이거 들고 다니면 무겁지 않을까? 어때요? 무거워도 좋아. 이건 현찰이거든. 있어 보이잖아. 명품이야, 명품. 이거 그 당시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뭐 루이비통 이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핵이 인싸입니다. 이거 하나 들고 나가면. 2500년 전에 동이나 쇠로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이게 집 사고도 남을 걸. 이 정도 금속을 가지고 있다면 집 사고도 남아요. 그리고 이런 거 갖고는 이렇게 진짜 밤길 조심해야 돼. 못 나간다. 이거 못 나간다. 그래서 탁발도 다 대중이 하는 데서 해야 되고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이거 굉장히 좋아한대. 그리고 그게 있거든요. 장기 같은 경우가 발전하는 게 장기나 체스 이런 게 발전하는 게 사실은 인도에서 수행자들이 만들어냈다 하는 거거든요. 이유는 자기네들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치한 거나 이런 걸 뭐 이렇게 장신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그런 게 다 있어. 여자랑 비슷하게 있어. 그래서 남자 시계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시계가 몇백억 한다고 그런 것도 있다고. 몇백억을 하는 게 뭐 그냥 다 팔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찌리한 사람들은 롤렉스 이런 거를 알고 있지만 그런 거는 다 싼 거 저급한 거고 파텍 필립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건 몇 억씩 하는 거예요. 기본이 몇 억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살게요라고 해도 안 판다는 거예요. 너 같은 놈한테는 안 팔어. 이렇게 사람 관리하는 거지. 사람 봐서. 그래서 전에 달라이라마가 그 파텍 필립 시계 갖고 있다가 그게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티베트가 거지 같은데 그런 시계를 갖고 다녀서 되느냐.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는 자기가 사는 건 아니고 다 선물 받았을 거예요. 누군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겠어. 달라이라마가 이렇게 쳐가지고 내가 시계 하나 사야지 이러면서 직구가 더 싸냐? 그렇게는 안 했겠지 설마.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우리는 싼 거 살 때 직구로 사는구나. 네. 맞다, 내가 직구로 마우스도 사고 내가 다 했지. 이렇게 해서 요런 바루, 그러니까 최고 어떻게 보면 명품 바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쇠로 된 거, 그 다음에 동으로 된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동은 그나마 다행인데 쇠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팅을 하고 불로다가 이렇게 끄슬려서 코팅하고 이런 것도 다 코팅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음식이 늘어붙지 않기 때문에 테팔의 시원이 사실은 바루에서 나오는 거예요. 테팔의 코팅 기술 이런 것들이 바루에서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아시아로 넘어옵니다. 인도 사람들이 이거 갖고 오겠죠. 스님들이 인도 스님들이 나중에 전례할 때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네 문화 개념으로 넘어오니까 갖고 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할 대안이라고 하는 스님이야. 대안이라고 하는 스님.